사장님은 항상 저에게 회사에서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서워요. 숨겨진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죄책감, 금지된 욕망, 그리고 복잡한 가족 역학으로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은 박수연입니다. 32세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말하기도 힘든 비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인 태훈 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지금 저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비밀이 저를 짓누르고 있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연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제 남편 민석은 3년 전부터 해외 근무로 홍콩에 자주 나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민석은 일이 바빠서 통화도 뜸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시아버지 태훈 씨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은퇴한 사업가로 강남의 큰 집에서 시어머니인 혜정 씨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가족으로서 저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저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거나 집수리를 도와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죠. 민석과는 달리 그는 항상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강 근처의 카페 별빛에서 만났어요. 저녁이었고 창문 밖으로 강물이 반짝였어요. 태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치고 따뜻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위로와 함께 뭔가 강렬한 욕망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쓰다듬을 때 저는 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강남의 호텔 라피스로 갔어요. 로비에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고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제 떨리는 얼굴을 비췄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태훈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향수, 묵직한 샌다루드 향이 저를 감쌌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을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민석의 아내였고 태훈 씨는 제 시아버지였어요. 이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첫 순간은 정말 강렬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어떤 장소에서 만남이 이어졌나요? 그 첫방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태훈 씨는 다음날 제게 전화해서 수연아,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그의 여의도 아파트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곳은 민석이 어릴 때 살던 집이었죠. 높은 층이라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그의 향수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그는 저를 소파로 끌어당겼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창문 밖 강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민석을 떠올렸지만 태훈 씨의 손길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 짜릿함에 취했지만 집에 돌아와 민석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또 다른 만남은 한남동의 와인바 루나에서였어요. 촛불이 깜빡이는 테이블,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죠. 태훈 씨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너는 내게 새로운 삶을 줬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은 저를 꿰뚫었고 저는 그 시선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와인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집에 돌아와 민석의 결혼 반지를 보았어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무겁게 얹혀 있었고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정말 생생하네요. 이 관계가 수연 씨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특히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요. 저는 광고회사 비전 크리에이트에서 디자이너로 일해요. 민석이 살아있을 때 저는 제 커리어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디자인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자신감 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언젠가 제 스튜디오를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훈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모든 게 흐려졌어요. 작업 중에 집중하지 못했고 마감일을 놓친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태훈 씨와의 비밀은 제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비밀은 저를 갉아먹었죠. 한 번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태훈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 여의도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제 책상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수연아, 넌 정말 특별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는 사무실 복사기 옆에서 키스했어요. 복사기의 따뜻한 기계음과 그의 숨소리가 섞였고 저는 그 짜릿함에 취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더 이상 박수연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훈 씨의 비밀이었죠.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가족과의 관계, 특히 시어머니 혜정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혜정 씨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민석이 해외에 나가면서 혜정 씨는 저를 자주 초대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불륜이 시작된 후 저는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번은 혜정 씨가 저를 강남의 그들 집 그랜드힐로 초대했어요. 태훈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혜정 씨는 주방에서 한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태훈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죠. 혜정 씨가 수연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훈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정은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혜정 씨를 배신하고 있었고 민석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석의 조카들, 그러니까 태훈 씨의 손주들인 지민이와 지우를 떠올렸어요. 그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아준 적이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숨이 막혀요. 그 죄책감이 정말 무겁게 들립니다. 태훈 씨와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어졌나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한 번은 태훈 씨가 저를 속초로 데려갔어요. 그는 업무상 여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죠. 바닷가 근처의 리조트 바다별이었어요. 방 안은 바다 내음과 그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이 순간만 생각해 라고 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이게 너야? 그날 밤 저는 태훈 씨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민석을 봤어요.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또 다른 순간은 한남동의 레스토랑 루체에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촛불이 깜빡이고 그의 눈이 저를 꿰뚫었어요. 그는 우린 운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를 올바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민석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민서가.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인천의 해변 을왕리에서였어요. 늦가을이라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는 거칠게 부서졌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펜션 파도 소리에 묵었어요. 방 안은 나무 냄새와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어요. 태훈 씨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의 손은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민석을 봤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불꽃 소리가 민석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수연아, 돌아와.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짜릿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순간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태훈 씨가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해운대 근처의 호텔 시스타에서였죠. 방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파도가 반짝였어요. 그는 저에게 와인을 건네며 여기선 우리만 있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창문 밖 파도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호텔방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느꼈어요. 태훈 씨는 저를 안으며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갇히게 만든다고 느꼈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지은 씨는 이 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했어요. 여러 번요. 한 번은 태훈 씨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그만해야 해. 그는 웃으며 너 진심 아니지? 라고 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 약점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또 한 번은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민석을 떠올렸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바다 내음이 코를 찔렀어요. 저는 그 순간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태훈 씨가 제주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너 없으면 나도 무너져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저를 다시 그의 품으로 밀어넣었어요. 저는 약했어요. 너무 약했죠. 그 무력감이 정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태훈 씨가 저를 강원도의 한 산장, 설악산장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겨울이라 눈이 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 하얀 풍경이 펼쳐졌어요. 방 안은 장작 타는 냄새와 그의 채취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못 찾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체온에 취했어요. 하지만 창문 밖 눈보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민석과 함께 설악산에서 눈싸움을 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태훈 씨의 품에서 저는 그 기억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서울 근교의 양평에 있는 한 리조트, 숲속의 쉼터에서였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태훈 씨는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커피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석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수연아, 이게 너야? 저는 그 리조트의 나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달았어요. 태훈 씨는 저를 안으며 우린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당긴다고 느꼈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태훈 씨가 저를 경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불국사 근처의 한 한옥 펜션, 달빛 한옥에서였죠. 밤의 달빛이 한옥의 기와를 비쳤고 방 안은 나무와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민석과 함께 경주에서 첨성대 근처를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놓았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민서 씨는 이 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했어요. 여러 번요. 한 번은 태성 씨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그만해야 해. 그는 웃으며 민서 씨, 그럼 승진은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 약점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또 한 번은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준혁을 떠올렸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바다 내음이 코를 찔렀어요. 저는 그 순간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태성 씨가 제주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너 없으면 나도 무너져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저를 다시 그의 품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약했어요. 너무 약했죠. 그 무력감이 정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태성 씨가 저를 강원도의 한 산장, 설악산장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겨울이라 눈이 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 하얀 풍경이 펼쳐졌어요. 방 안은 장작 타는 냄새와 그의 채취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못 찾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체온에 취했어요. 하지만 창문 밖 눈보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설악산에서 눈싸움을 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태성 씨의 품에서 저는 그 기억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서울 근교의 양평에 있는 한 리조트, 숲속의 쉼터에서였어요.
가을이다 담퉁이 물들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태성 씨는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커피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혁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서야, 이게 너야? 저는 그 리조트의 나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달았어요. 태성 씨는 저를 안으며 우린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당긴다고 느꼈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태성 씨가 저를 경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불국사 근처의 한 한옥 펜션, 달빛 한옥에서였죠. 밤의 달빛이 한옥의 기와를 비췄고 방 안은 나무와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경주에서 첨성대 근처를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기억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혜성 씨가 저를 춘천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소양강 근처의 한 카페, 강변의 심에서였죠.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을 비쳤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강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소양강에서 배를 탔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강물에 울려 퍼졌었죠. 하지만 태성 씨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민서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예전에 저를 잃었어요. 준혁과 함께 했던 저는 자신감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거울 속에 저를 알아볼 수 없어요. 태성 씨와의 관계는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어요. 저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고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사람이 됐어요. 제 꿈은 점점 흐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제 광고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제가 변했다고 느꼈어요. 은비, 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민서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 상실감이 정말 깊게 느껴지네요.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태성 씨가 저를 광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무등산 근처의 한 펜션, 산바람에서였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방 안은 나무와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그의 체온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바람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광주에서 산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있었죠.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태성 씨가 저를 목포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유달산 근처의 한 호텔, 바다의 꿈에서였죠.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방 안은 그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에게 와인을 건네며 우린 운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이게 너야? 저는 준혁과 함께 목포에서 해산물을 먹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태정 씨가 저를 여수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오동도 근처의 한 리조트, 바다의 정원에서였죠. 바다가 잔잔하게 반짝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바다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여수에서 밤바다를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었죠. 하지만 태성 씨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민서 씨는 이 비밀을 계속 지킬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생각인가요? 그게 제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준혁에게 말한다면 우리의 결혼은 끝날 거예요. 태성 씨의 아내 혜진 씨에게 말한다면 회사는 물론 제 커리어도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을 계속 숨긴다면 저는 계속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해요. 매일 밤 저는 이걸 털어놓을까 고민해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가족, 친구, 그리고 제 자신 따지요. 지난주 태성 씨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제 얼굴을 감싸며 우린 멈출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눈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봤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이 관계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이 비밀을 밝혀서 자유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죄책감을 안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매일 밤 저는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